네, 자기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면 용지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가 있다면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뭐가 어떻다,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다르다 이 얘기는 저번에 한번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케이스가 많아져야 그건 더 정확해질 것이고 본사에서도 지금 케이스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거는 기본 틀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듣고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제가 뭐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서점 가서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미생물에 대한 책도 제법 찾아보고 그다음 네이버, 유튜브 다 찾아봤지만 이 우리 노트, 우리 레포트에 나와 있는 노트가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예. 자,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 나와 있는 거를 인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혹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서 들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 시간 반 정도 할 거니까 잠시 앉아서 조금 적으면서 안 적어도 쪼금만 집중하시면 이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쪼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유 좀 죄송해요. 다른 게 공유됐어요. 네, 왼손으로 하다 보니 그럼 제가 지금 왼손을 써서 좀 느리거나 좀 글자가 희한할 거예요. 줄도 희한할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음, 오케이. 떴죠? 어휴, 내 화면에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다. 아, 됐다. 자, 떴죠? 오케이, 보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용지가 진짜 제일 좋아요. 이 레포트가. 이 레포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이글 드리면서도 할 거고 안희진 리더님이 추가로 조금씩 더 하실 거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거 아니어도 본사에서도 엄청 많이 할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이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많이 꼭 알아야 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소비자를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요렇게 인제 보면 이름하고 요런 것들이 다 적혀서 나옵니다. 제 거고요. 요건 쪼끔 이따 볼게요. 어 여기에 보면 맨 첫 장을 탁 넘기면 햄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포트 상담은요. 누구랑 하냐면 햄이랑 해요. 아메이랑 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랑 하면 더 말을 잘 못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사는 아메이 상담사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와 연결할 때는 쪼끔 더 다르게 연결하고 진짜 전문가는 본사 직원들이죠. 그런데 햄에 제가 전화를 해 봤거든요, 상담을 예약해서. 그런데 이들은 상담이 이제 전문가가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그러니까 병원에도 상담해 주는 분이 모든 분야를 다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상담하죠.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활용하셔도 내가 뭐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다 못하면 상담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상담은 자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시죠? 뭐 "어느 병이 옵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대충 본인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뭐 "오메가3를 먹어라." 그다음에 뭐 이 "징코엠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딱 그 브랜드 네임을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영양소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는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단세 지방산 이 3 개만 기억하시면 다른 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뭐 기억하라고요? 1번 마이크로바이옴, 2번 포스트바이오틱스, 3번 단쇄지방산. 오케이. 기억하십시다. 자, 1번 마이크로바이옴, 2번 포스트바이오틱스, 3번 단쇄지방산. 오늘 이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붙여 나가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건강의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이래. 그리고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래.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과 뭐라고?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게 뭐라? 건강의 핵심이다. 이거죠. 자, 인체의 대부분의 조직, 혈액에는 수천 종류에 이르는 뭐라고? 39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현대의학이 DNA로부터 발전을 했죠. DNA, 야, 왼손 잘 쓰죠? 왼손. DNA로부터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의학이죠, 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풍으로 바람으로 이제 고치는 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의학, 현대의학을 지금 병원 의학을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잖아요. 그 의학은 DNA를 그 의학이 연구하고 치료를 위해서 계속 연구했더니 DNA가 나왔고 이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서 이걸 파헤쳐가지고 RNA를 만들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을 만들고 아니고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수백 페이지 뭐 수천 페이지인가 거기에 걸치는 내 DNA 유전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인간의 유전 정보를 싹 다 알아냈어.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알아낸 결과가 뭐냐? 보니 너는 DNA상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있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걸릴 거예요. 또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신에게 안 좋은 뭔가 식생활에 의해서는 반드시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유방암이 걸려, 자궁암이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치매에 걸려 이렇게 살면. 근데 늙고 병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글로 가는 거죠 그냥. 늦추거나 또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지 예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좋다. 이 유전자가 내가 들고 있어. 그럼 얘 없애면 안 돼? 라고 물어보니 얘를 없애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DNA를 조작해야 되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니까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렇다 하대요. 뼈가 다 그러니까 하나만 탁 유전자가 바뀌니까 모든 뼈가 붙어 있지 못하고 부서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조작을 해도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게 DNA를, RNA를, 유전자, 염기서열을 다 알아낸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냈는데 예방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유방암, 그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의 인자가 굉장히 강한 게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유방을 도려냈죠. 그 자궁암은 그래, 자궁을 낼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당신은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뇌를 드러낼 거가. 치매에 걸릴 확률은 안암, 눈암에 걸릴 확률 눈을 팔 거가. 그죠? 후두암에 걸린다고 해서 목에 있는 후두를 다 없앨기가 말도 못한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건강하게 사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렇게 휴식하면서 살아라 하잖아.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출 거냐는 거죠. 찾아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더 DNA적인 내가 올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걸 DNA적인 것은 있지만 인자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연구를 수십 년 전부터 한 4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서
어디서 가능하다고 연구 결과가 수십 년 전에 나왔냐면 이 39조 개의 미생물, 우리 몸에 사는 30조 개의 DNA가 아니라 DNA, 세포의 DNA가 아니라 39조 개의 미생물의 DNA, 환경이 이 모든 DNA적인 어떠한 병을 예방 또는 치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요, 의학계와 또 다른 시장이 아니고 의료계의 발전된 시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하라. 빌 게이츠, 그다음에 구글, 모든 앞선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들어가는 이유는 차세대 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 앞으로 의료는 엄청 변할 것이고 또 뭐가 있다? 차세대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핵심이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돈이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엄청 그 시장이 커요. 그래서 지금 봐봐, 흘러가는 걸 봐봐요. 종합병원에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게 뭐게? 종합병원에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게 암 환자? 아니. 그건 뭐 교통사고? 아니. 건강검진. 예방이란 말이다. 우리는 정경유착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아주 디테일한 걸 좀 잡아줘서 또 종합병원에 보내고. 그 예방을 빨리빨리 하자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뭘로? 39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모든 것을 거의 예방할 수, 안 온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만서도 많은 부분의 예방과 치료가 된다. 특히 현대병은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루푸스,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애들 뭡니까? 자폐.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현대의학의 약이 없습니다. 현대병에 현대의학 약이 없다고. 그래가 벌어먹고 살겠냐고. 야들이 놀겠냐고 연구하지. 그래서 연구한 게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런 쪽으로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39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러면 1 마이크로바이옴 보이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는 자 따라합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뭐라고?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자, 한 번 더. 자, 마이크로바이옴 뭐라고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옳지. 자, 이건 인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서식하는 미생물, 유산균 같은 그런 미생물의 뭐라고요? 생태계라고. 생태계라는 거는 얘들이 뭐를 먹고 어떤 똥을 싸고 그다음에 뭐 새끼를 놓을까 얘가 뭐 이게 그죠? 우리 생태계. 사람의 생태계는 살아가는 걸 얘기하잖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리고 또 뭐 결혼하고 또 뭐 아이도 놓고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게 생태계잖아요. 그죠? 나무가 죽으면 자라고 자라면 씨를 뿌리고 씨를 홀씨를 날려가 씨 그게 생태계잖아. 미생물의 생태계. 야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뭘 싸고 미생물이니까 뭐 껍데기도 벗을 거고 막 찌꺼기도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라고요. 생태계. 어떻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냥 그 마을,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모습. 그게 생태계. 다시 한번. 자, 마이크로바이옴 뭐라고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면 그 말이 탁 떠올라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꼴 유산균. 맞아요? 틀려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꼴 유산균.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려요. 아니에요. 유산균의 생태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Q&A를 칠 때 그분에게 충분히 만족하는 답을 드릴 수 있어서 신뢰감을 높이고
여러분의 소비자나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알았죠? 이제 생태계. 자, 구체적으로 미생물과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얘기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인체 내 미생물의 유전체를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영향을 좌우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나의 유전자보다 내 몸에 거주하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라? 내 유전자 DNA보다 그 장의 내 몸에 있는 그 미생물의 DNA가 훨씬 더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누구를 돌보아라? 미생물을 돌보아라. 그리고 미생물, 우리 몸에 39조 개의 미생물 중에 90에서 95%는 어디 산다? 장에 산다. 그래서 장 생태계를 관리하는 거는, 장 미생물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몸 전체의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장 미생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에요. 이게 중요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라 했어요? 우리한테 서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의 균형. 자, 마을을 짓고 살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전부 다 조폭들만 살아. 그럴 수도 있죠. 그지? 그 마을엔 전신의 살인자만 살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생태계는 어떻겠노? 피로 물드는 밤. 길거리에 그냥 가면 안 돼. 누가 나를 때리면 총으로 쏴야 돼. 뭐 이런 걸 거 아니겠어요? 서로 공격하고.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그 생태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균형이에요, 균형.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균형? 7대3이죠. 나쁜 놈 3, 착한 놈 7. 그죠? 우리가 너무 다 착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생태계라는 거는. 그래가지고는 또 정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건강의 핵심입니다. 밸런스. 그게 핵심이라고. 자, 다시 한번.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인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인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뭐가? 다양성이 높고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없다가 아니라 적을수록 균형이 잡힌 상태다. 이해가셨죠? 자, 다양성이 어쩌라고? 높고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은 적고 그게 균형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제 산업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살균되고 정제 가공된 식품을 먹고 항생제나 스트레스,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가지고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너무 살균된 것만 먹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균끼리 싸워야 좋은 또 현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들어갑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자, 글자를 잘 봐야 돼요.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자, 얘들이 살아. 생태계에 살아. 이 동네에 살아가서 거기서 생성되는 게 많을 거 아니야.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농사도 짓고 우리도 보면 우리가 농사도 짓잖아. 먹으려고. 그죠? 근데 유익한 거는 똥 오줌이 아니라 농산물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들도 살다 보니 생태계로부터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 대사라는 거는 본인들이 대사하고 남는 물질들을 유익한 대사물질. 자기들이 생활해서 대사하고 남아있는 그 결과물, 대사 결과물이 뭐라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자, 이해갔죠? 요거 두 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지? 이해 갔죠? 충분히? 자,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건강에 이거를 키우는 게 더 여러분 잘 보이겠죠? 됐어요? 자, 이러면 내가 선을 못 긋는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의 미생물들이 꺼지긴 하네. 만들어낸 건강에 유익한 대사물질, 건강에 유익한 대사물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 소장, 위장에서 대부분 소화 흡수되지만 남은 영양소는 대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이옴의 먹이가 된답니다. 남은 아이들은 대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마이크로바이옴 알죠? 생태계. 야들이 이제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되고 그 과정을 거쳐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든대요. 자, 어쨌든 먹었어. 그 다음에 뭔가를 얘들이 남겼는데, 대사 물질을 남겼는데 걔가 발효를 거쳐야 돼. 발효를 부패하면 안 되고 발효. 봐봐요. 좋은 씨앗을 뿌리기는 했으나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못 키워내면 걔는 썩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악순환이 돌아가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발효가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종류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뭔데? 엄청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여기 탁 봐봐. 놀랍죠? 단세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B, 비타민 K, 항균 펩타이드, 신경 전달 물질, 이 모든 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단세지방산은요, 진짜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아미노산 어때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죠. 필수 아미노산은 왜 필수고? 필수 아미노산이 왜 필수예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으니까. 맞죠? 불필수는 생성되니까. 근데 어디서 생성돼? 다는 아니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생성이 된다고. 은매야. 나는 프로틴을 먹어도 안 되더만. 이게 장내에 내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까지. 신경전달 물질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로토닌이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너무 웃기죠?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세로토닌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다양한 건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자, 또 잘 보세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시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거 어렵다. 자, 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들이 지시한 일이 있대. 그걸 직접 수행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래요. 생리활성. 와, 어렵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행히 안 지웠어. 제가 원래는 우리 팀을 제일 먼저 하는데 제가 다른 데 돌다가 여기 왔어요. 다른 팀에 가서 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팀이 맨날 연습이 되니까 제가 싫어가지고 여러 번 할수록 더 잘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려고요. 자, 봐봐. 예를 들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 했죠. 미생물의 생태계가 놓은 부산물, 대사 부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세로토닌이 있어요. 자, 이 세로토닌이요. 뇌에서 자,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뇌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명령이 돼요. 명령이.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받냐면 장이 받아와요. 장에 있는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자자 그러면 여기 있는 미생물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인 잠은 세로토닌만큼 멜라토닌이 나오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요, 이렇게 연락 뛰어가요. 슝슝슝슝 이렇게 연락 뛰어가요. 기능 수행이에요. 멜라토닌이 뛰어가는 거죠. 기능 수행, 알겠죠? 실행. 그러면 자, 우리가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가 돌고 있는데 선풍기에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선을 뽑아야지만 선풍기가 멎어. 그러면 안방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부르지. 막내야 이렇게. 막내야 이렇게 부르면 막내가 뛰어오죠. 그러면 아빠가 뭐래요? 아버지가 저가 선풍기 코드 좀 뽑아봐라. 이렇게 멈추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풍기 코드를 뽑으러 팍 가가지고 이걸 탁 뽑으면 어떻게 된다? 선풍기가 멈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라토닌이 뛰어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을 착 나오게 하는 거죠. 아데노신이 잠잘 때 나와야 잠을 잔대요. 아데노신을 활성화 빡 시키면 바로 갑자기 잠 온다. 잘한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이 멜라토닌이 없거나 또는 작은 아이들이 가서 이 스위치를 제대로 못 뽑거나 그러면 선잠을 자고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낮에 많이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어디서? 장내 미생물의 부산물로서.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로 세로토닌이 생성이 된다고. 그 생성된 만큼 밤에 지시를 하면 뛰어가서 이 아이가 실행을 해서 잠을 재운다고. 중추신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세로토닌만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이 있을 거 아니야. 우울증은 내려가죠. 쭉 막 다운시킬 거 아니야. 조증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막 세상의 주인공은 나요. 나는 내일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나는 다 된다. 이러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기 미쳤다 싶었더니 다음날 되니까 이래 사람 뭐 하겠노. 세상에 돈이 중요하나. 남편이 저랬는데 와이프가 저랬는데 새끼가 저랬는데 내 눈깔이 내가 찔렀지 지랄이다 하면서 파트너라고 있는 건 적고 스폰서라고 있는 건 적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게 우울증이고 이게 조증이고 이게 조증이고 이게 우울증이잖아. 이때 막 올라가는 거는 낮춰야 되잖아. 밸런스가 중요하댔죠. 그걸 도파민이 막 많이 뿌려지면은 뭐가 도파민이 내리나? 하여튼 내려야 되잖아. 그죠? 내려가라.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 정해진다고요. 막 내려가면 또 올라가라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신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공유를 계속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내 얼굴을 봐야 돼. 자, 봐봐요. 우리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100방 못해요. 그럼 감정이 막 연병을 떨면 친구가 많아야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왕따나 이런 걸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울감이 굉장히 막 감싸고 있어요. 우울감. 아니면 눈치가 없어. 조증이야. 그래서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성격이 좋으면 대충 넘어가요.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모든 너무 조증도 너무 우울증도 무엇이 막아준다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생성이 잘 돼야 된다고. 즉 장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가 인내심도 생기고 도전심도 생기고. 여러분의 아이가 도전적이고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자빠라지지 말고 또 도전하고 이런 친구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더라? 장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결정을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생성된다?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성이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이죠. 좋은 유산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심,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아들 꼭 책상 앞에 앉으면 뭐라 해요? 배 아프다 하죠. 장이 뭐 장 트라볼타 오줌 누렸다 화장실 간다 막 긴장하면 오줌 누르고 막 그죠? 그다음에 그런 애들은 인제 그래 집중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또 밥 안 먹는 애들 키가 안 크죠. 밥 안 먹는 애들 밥상머리 앉으면 뭐라 해요? 배 아프다 캐, 배 아프다 캐. 딱 배 아프다 캐. 또 막 밥 먹을 때 똥 싸야 되네. 타이밍 놓치면 막 배도 안 고프다. 그렇게 모든 게 기분 탓인데 그 기분을 조절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릴 때 어릴 때 다양한 음식을 넣어 주면 다양한 균들이 생성이 되고 그들이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야 생태계가 일어납니다. 유산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그 동네 사람이 되어서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팅된 유산균이 사라는 도달하나 그들이 부착이 되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코팅하지 않은 유산균이 가서 바로 집을 지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자, 알겠죠? 이해가셨죠? 자,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환경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또 한번 볼게요.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다시. 자, 여기 보면, 봐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유산균의 먹이. 맞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프리하고 프로, 알죠? 먹이를 먹었어요. 유산균이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유산균이 먹이를 먹었으니까 대사를 이루어낼 거 아니에요. 그 대사 부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 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단백질, 그다음 비타민 B군, K군, 그다음 신경전달 물질,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해 가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왜, 자, 이제 이것까지는 아메이가 특별한 게 아니죠. 그냥 그런 생태계죠. 근데 이게 앞에 거를 모르면 놀래지도 못해. 뭐가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어, 막,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인한테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는 거하고 10억짜리 수표 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걔들한테 그냥 종이야, 종이. 그죠? 10억짜리 수표가 걔들한테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래지도 못했던 거예요. 얘를 보고. 자, 이제 놀래봅시다. 자, 한번 놀래봅시다. 자, 국내 유일의 파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듀얼 장 건강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하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알겠어요? 생태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뭔지 알겠죠? 미생물, 대사 부산물. 됐죠? 이 두 개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변에서밖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답니다. 이거는요, 딴 데도 해요, 하기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 한번 볼게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야, 자, 볼게요. 여기 보면, 햄이라는 회사가 아메이와 손을 잡았어. 아메이와 마이랩을 통해 마이랩 우리 이름. 그래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대요. 조선일보에 나왔어. 이 아저씨가 빌헬름 홀자펫이라는 이 CTO 테크놀로지 오너잖아요. 이 CTO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을 연구를 해서 전 세계 최고랍니다. 이분이 HEM 파마에 오셨던 거예요. 햄파마에 오신 거예요. 그래 갖고 한국 아메이와 손을 잡았어. 그래 가지고 국내에 선보이게 된 이 마이크로바이옴
뉴트리엔트 마이랩에 너무너무 굉장하고 빌헬름 이알씨가 이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램의 핵심이자 특허 기술인 이게 팜은 피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PMAS라고 얘기하는 게 맞대요. 약자라서. 생명과학도에 어쩌고 저쩌고 2012년부터 2013년, 2018년 이런 기술을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 때부터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연구 기업인 우리가 아메이와 함께하는 마이랩 장 관련 분석을 통해서 이게 최적화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렌다. 즉 꿈의 분야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활용하면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 자폐증, 치매, 당뇨 등 온갖 난치병을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장밋빛 인생. 그래가지고 이 너무 복잡해서 개인 차이가 너무 커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도 접근이 어려운데 자 아메이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도 50% 이상은 다 달라요. 똑같이 밥 먹는 김성수 내가 거의 똑같이 먹잖아요 우리. 식단이 똑같잖아요. 양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먹잖아.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둘 다. 그런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미생물이 누군가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도 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암만 좋다는 거 뭐하노? 내한테 소용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피마스를 이용하여 개인 분변으로 아바타라 불리는 복제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라 했어요? 유산균이랬죠. 균을 투입해서 장내에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물질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자, 균을 내 장을 복제해가지고요. 균을 투입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은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우리한테 솔루션을 제공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자 여기서 놀랄 준비하시고 자 이 아이가 피마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했어요. 내 거를 각자 거를 분석해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안 좋다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 돈 많이 주면 딴 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허 기술을 뭐라고? 자, 내 분변, 개인의 내 분변을 채취해서 아바타 6개의 AI 기반 기술을 6개의 내 장을 복제해요. 복제해서 거기다가 원래 내 장에서 내 똥에서 나온 원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치 중에 무엇을 올려야 되겠고 어떻게 되겠고를 생각해서 6종류의 다른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러니까 유산균을 넣었어요. 6개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5주간 장을 똑같이 복제시켜서 5주간 뭐 한다고? 장처럼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대박이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봐요. 그 결과가 제일 좋게 나온 것. 제일 좋게 나온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2번을 먹으면, 당신은 5번을 먹으면 당신의 장에서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여러분의 장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의 장은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잘 만들고 어떤 건 못 만들까요? 나는 왜 자꾸 질환병을 할까요? 또는 나는 왜 자꾸 감기 걸릴까요? 나는 왜 우리 집 식구 다 안 그런데 나만 왜 이렇게 자꾸 자주 아플까요? 나는 왜 빨리 늙을까요? 그거를 예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먹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세 지방산을 늘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서 단세 지방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세 번째 중요한 단세 지방산 갑니다. 단세 지방산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균형이 엄청 좋을 때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 산물 중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성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이의 균형이 장내 환경의 건강 지표입니다. 그런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과 장내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단세지방산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균형은 뭐라고? 단세지방산의 비율로 계산된다. 즉 단세지방산이 어떻게 얼만큼 무엇이 어떻게 얼만큼이 있느냐에 따라 균형이 있다 없다로 된다고. 단세지방산이 뭔데? 보니까 특정 영양소는 쉽게 소장해서 소화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 발효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단세지방산이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미생물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진 유익 물질을 통해서 미생물이 얼마나 활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이건 넘어가고 단세지방산은 장내 산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균의 성장을 도우며 장내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을 조절한다. 자, 장내에 봐봐. 산도 pH. 우리는 pH가 맞지 않으면 pH가 1만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거죠. 높아지면 낮추고 혈압이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올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항상성에 해당합니다. 자, 장내의 산도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애가 단세지방산이라는 거죠. 탄소골이 6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미생물들이 그걸 끊어냅니다. 먹으면서 칵칵칵 먹이니까 깍깍깍깍 잘 끊어내면 6개의 탄소고리로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6개의 탄소고리가 단세지방산입니다. 그 아이가 장의 산도가 좋으면 대장에 어떠한 병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도가 좋으면 환경이 좋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엄청 많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발효가 되어야 된다 했죠. 부패가 아니라 부산물들이 발효가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고 부패가 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세지방산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세포가 튼튼하게 되죠. 얘네들 환경이 좋으니까. 자, 그러고 아까 말했지시피 발효를 못하고 부패를 하면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유해균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3, 4, 3으로 보시면 돼요. 3은 유익, 3은 유해, 여는 중간, 모르겠다, 힘센 놈한테 따라가겠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해균이 3이 되는 3을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7이 돼요. 유익균도 3을 넘어가는 순간 7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이 돼버리면 나쁜 놈이 7이 돼버리면 얘들은 막 뭘 먹어 없애려고 그러고 배가 고프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먹이를 안 주니까 그래서 뭘 씹어 먹냐면 장내 세포를 뜯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용종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pH 농도가 안 맞으면 그 장내 세포들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뭐가 생겨요? 장세포가 쪼그라들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장용종, 장출혈 이 모든 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와 단세 지방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장누수 증후군은 전체를 독소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독소로 만드는. 자,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1번. 네, 뭐 알아라 했죠?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뭐였지? 미생물의 생태계. 자, 2번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건 뭐예요?
그쵸. 대사물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번 단세지방산. 아는 거 다 얘기해 봐요. 자, 그렇죠. 단세지방산은 뭘 먹어야 생겨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알겠죠? 식이섬유. 꼭 식이섬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도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생겨. 단세지방산이 안 생겨. 옥수 웃긴다. 단세지방산이 생겨야 환경이 좋아지는데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단세지방산도 안 생겨.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넣어줄 때 폭발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확 바꾸지. 흑인이 엄청 많은 마을이 엄청 많아. 30명이 살아. 그게 그 동네 흑인 마을이야. 백인 마을로 만들고 싶어. 한 명씩 한 명씩 넣으면 그 백인이 살아남겠나? 흑인 마을에서. 도망가지. "내 살 곳이 아니여." 하면서. 그런데 백인을요 1,000명을 밀어 넣어 봐라. 그 30명 그대로 살고 1,000명 들어가 보면 백인 마을이 돼 버려요. 그렇게 바뀌는 게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게 유산균을 투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과 먹이를 함께 줘야 되는. 그 우리가 요 보면 막 우리 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다 이렇게 막 하는 데 많잖아. 마리가 빵구가 비타민 B 넣으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된다. 거기다가 뭐 세로토닌을 넣을 거야, 뭘 넣을 거야, 어쩔 거야. 안 돼요. 그냥 비타민 B 넣어도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잖아.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그러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종류 중에 비타민 B가 들어가 있으니까. K도 들어가 있으니까. 만들기 쉬워요. 그게 내 몸에 어떻게 좋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도 내 몸에 필요 없는 게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다 먹을 거가. 모르면 다 먹으면 돼. 만 가지 천만 가지가 있는데 유산균이. 그걸 다 먹을 거야? 어느 게 맞는지 먹어보고 똥 싸고 먹어보고 똥 싸고 이렇게 할 건가? 당은 매일 조금씩 변하는데? 네가 지금 딱 넣어. 꺼졌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시중에서 막 너그 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저기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데 그게 얼마나 유치원생 같은 지식인지 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유치원생 시장에 대학교 물건이 나왔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Q&A를 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누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면 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작정 우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니까 사라 이것이 아니라. 자, 차세대인 이유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우리 거 안에 어떤 건 포스트바이오틱스고 어떤 건 그 마이크로바이옴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갈게요. 그거 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얘가 시작이죠. 요약 결과. 자, 요약 결과입니다. 이 요약 결과에서 여기 결과 보면 여기 보이죠? 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표가 제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 표가.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과 마이크로브의 다양성, 그다음에 유익균, 유해균 7대 3이어야 되겠죠? 요 중간에 요 초록색은 뭐다? 평균, 한국인의 평균. 평균. 근데 이 빨간색은 내 거. 밖으로 다 나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인데 자, 균형 그리고 다양성. 균형은 좋은데 다양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다양성은 좋은데 균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많은데 뭐 유해균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유익균이 작겠죠. 여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둘 중에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한 놈이 꼭 한 개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해서 또 다른 아이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고 또 다른 아이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생태계니까. 그래서 하나가 없어져도 다양하면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다른 아이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잠시 없는 동안에. 그래서 항생제나 이런 걸 넣어서 좀 죽여도 다른 아이가 좀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양성이 적으면 이게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죠. 종류는 한 종류인데 뭐 이게 유익균 이런 밸런스는 좋다. 그러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요. 편식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보니 다양성은 작습니다. 특히 어릴 때 편식하는 애들. 어릴 때 편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5학년부터 한다잖아. 그러니까 5학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체질을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체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튼튼 프로 그리고 좋은 유산균들을 통해서 우리 튼튼 프로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 그 다양성에 의해서 이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대사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맨날 밥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 된장찌개 한 숟가락 해가지고 또 두부 하나 해가지고 탁탁탁 비비가 빨리 삼켜 이렇게 하는 그 친구보다 훨씬 다양하겠죠. 이 다양성이 좋으면 어떤 병에 걸려도 아까 어떻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빠른 회복 그리고 튼튼한 아이로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튼튼 프로를 먹는다 못 먹는다가 아니라 못 먹겠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것도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없어서 싸기도 하고 괴를 분해하는 아이가 없어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쁜 게 아니므로 생깁니다. 그래서 먹여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은 안 좋은 거고 보라색 보라색 아니고 주황색은 보통이고 초록색은 높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 대단하지 않아요? 와 그냥 봤을 때는 뭐 몰랐는데 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했대? 난 진짜 이거 너무 감동스러워요. 자 그래서 보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좋습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도 같이 이게 묶여져 있는 거라 단세지방산도 같이 이렇게 그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관에 내 거를. 자, 요 대변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장내 유익균, 유해균, 관련 장내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은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저번에 얘기했죠. 락토바실러스는 소장, 요건 대장.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후갈리스 유해균이 있다면요. 아마 이 아이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후갈리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유익균이 많으면 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다 뭐 엄청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언제든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이 아이는 무엇을 생성시키냐면 염증을 생성시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양한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아이를 없앨 수 있나요? 우리 유산균이 아니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력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어서 재수 좋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안 좋지만 이 아이가 없어지기도 가끔 한답니다. 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관련 미생물들이 장내 관련 이런 미생물들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대사, 면역, 신경, 소화, 영양까지.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한번 다 들으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글드림이 11월 5일 날 합니까? 6일 날 합니까? 그때 이글드림에서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요거 얘기 좀 많이 할 겁니다. 반복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게 더블X 처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꾸 들어서 자꾸 익혀서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그 지식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점령할 수 있어요. 이 시장은 첫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다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진짜 뉴핀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콜레스테롤 관련 미생물은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 소화하고 관련이 많겠죠. 콜레스테롤이니까 담즙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다. 그러면 담즙산이 좀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좀 안 좋고 이렇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하십시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련 미생물들이 활동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 관련 미생물, 그죠? 이 체지방 관련 미생물들은 보통 채소 소화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도 거기에 있는 비타민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A, B, C, D, E, F, G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니 대사 쪽이 약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WX를 2~3배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면역 관련 미생물.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얘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다 보니까 면역 관련은 대부분 그 심리적인 어떠한 것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으면 되게 우울감이나 조울감이 있으신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요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시고 그것들과 면역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아프고. 그렇잖아. 우리가 뭐 갱년기에 우울증이 오면 계속 자주 아프죠. 우울증이 있으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잠 못 자시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래서 그런 관련이므로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자기 번호에 나온 그 미생물을 유산균을 열심히 드셔야죠. 그다음이 인지 관련, 수면 관련 이렇게 있죠. 인지 관련은 인지고 수면 관련 요게 기억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좋으면 기억력도 좋죠. 깜빡깜빡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인지 관련도 대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제가 또 해드릴게요. 지금 뭐 자세한 거 하면 머리 안 들어올 거니까 수면 관련 미생물은 그렇게 저번에 한번 한 거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 삼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그러고 있잖아요. 변비가 맞죠? 변비 쪽이 높으신 분은 혹시 아이를 놓으면 자폐가 될 확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대 내려가면 반드시 좋게 만들어 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요새 워낙 자폐가 많아. 자폐하고 관련 있는 이 미생물들이 이쪽에 많이 있대요.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를 그죠? 뭐 낳은 아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전적으로 뭐 아니더라도 요새 유전이 없어도 자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시면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얘는 장이죠. 대장이죠. 대장이니까 탄수화물 소화 관련이 대장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탄수화물은 위장,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소화가 잘 되면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그쪽에서 소화가 잘 되면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대체를 할 수 없으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바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나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데 대장까지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남들 정량 먹을 때는 3배씩 먹어야 정량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좋아질 때까지. 좋아지면 줄이시면 똑같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똥 싸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싼 똥 싸는 사람들. 그죠? 비타민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면역과 관련이 비타민을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생성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한 대사, 소화,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항산화 등등, 항암 등등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으면 모든 것이 약해요.
그래서 비실비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생성 관련 물질은 이게 낮으신 분들은 WX 두세 배씩 드셔야 돼요. 많이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쪼끔밖에 없는 아이들을 더 많이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해진 어떤 번호, 내가 정해진 번호를 먹으면서 그것을 평균으로 맞춰야 되겠죠. 자, 내한테 정해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안 좋은 부분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올라옵니다. 6개월마다 이거를 한 번씩 해 보라는 거는 6개월 동안 내가 유산균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면 좋아졌겠죠. 이 좋아진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이게 많이 좋아진 사례가 엄청 많아요. 뭐 원하시면 드릴게요. 엄청 많은데 반드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그래프가.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다른 부분이 또 약하게 나오잖아. 자, 내가 장이 5점, 5점, 3점, 3점, 5점, 5점이었으면 3점 두 개가 약한 게 나와서 이거 두 개를 8점까지 올렸어. 그럼 다시 검사하면 5점이 낮게 나오죠. 그래서 평균 이상이 넘어갈 수 있게끔 6개월마다 번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했어. 내가 한 20kg를 뺐어. 얼마간 유지하면 내 몸이 그걸 내 몸으로 인지할까요? 3개월? 6개월? 2년이에요, 2년. 요요는요, 6개월 뒤에도 와요. 유지기를 6개월을 가지면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몸은 되돌아가려는 탄성이 있어요. 뭐든. 그거는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지구의 법칙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려는. 그래서 내가 빠진 살 만큼 비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 근이든 뭐든.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계속 내가 노력해서 안 채워줘야지 그게 껍데기가 자꾸 이렇게 붙어가지고 2년쯤 지나면 빈 공간이 아니라 이제 내 몸으로 인지를 해. 거기서 찌면 불편해하고 거기서 빠지면 또 빈 공간이라 생각해. 2년을 유지해야 돼. 2년을. 그게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체질이 바뀌는 건 2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넣어줬잖아. 6개월. 표가 좋아졌죠. 다시 요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세팅을 해서 여러분 4번 6개월, 6개월, 6개월 2년이죠. 세팅을 해서 내가 쭉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체질이 변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 내 안에 다른 아이가 살아요. 미생물이 다른 아이가 살기 시작한다고. 눈, 코, 입은 똑같은데 안이 성형이 되어서 장벽도 달라졌고 위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위도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병도 없어지고 또는 체질도 바뀌어요. 근본적인 치료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좀 이렇게 좀 우리는 사업자니까 좀 빠르게 하고 싶다면 더 많이 때려 넣으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먹는 거는요. 지금 번호로 부여받는 거는 여러분의 장내 환경을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좋은 영양소들이 밀어 들어오면 그 효과가 건강에 확 영향을 미친다고. W 같은 아이는 여성 유산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 더 좋은 아이를 넣어놨는데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1000마리를 넣었는데 1000마리 다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장내 환경을 쫙 번호로 좋게 해놨어. 그럼 W가 들어갔어요.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지. 이해가죠? 아연 이런 애들 흡수가 진짜 어렵거든요. 면역이 진짜 좋아진다고.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드셔야 되는 분, 아까 보셨다시피 흡수가 안 되시는 분, 다량으로 드셔야 되겠죠.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먹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안 되는 사람이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먹어야
흡수가 되죠. 그래야 써먹죠, 인체에서. 뭐 탄수화물까지는 안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는 게 살 안 찌는 데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 우리가 이걸 검사를 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진짜 잘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도움되게. 산삼 암만 먹어도 아무 소양이 없더라. 장 때문에 그런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어서. 막 지랄하는 것도 뭐라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긍정적인, 뚝심 있는, 안정적인, 도전 정신이 높은 그런 것들. 전부 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봐봐.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면 어디가 맑아져요? 어. 특이하잖아요. 단전 호흡은 손을 요렇게 모아서 어디다 대요? 배에다 대죠. 근데 어디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왜 배에다 대고 난리야. 그건 알겠죠? 왜? 모든 신경전달 물질 대부분이 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하고 여기서 수행하기 때문에. 장청, 내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 뇌에서 생각되는 어떤 감정들이 실제로는 모두 장에서 나온다. 뚝심 있고 버티고 리치 디보스가 그랬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부모, 강인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강인한 부모. 그게 내 장이여. 내가 나약하고 내가 강하고는 내 장이었어. 멋있지 않아요? 아메이가 나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아유, 장이었어. 장이었어, 장. 내 때문이 아니야. 장이었어. 이제 번호 받아 먹고 힘내자고. 그죠? 그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봐봐. 이걸 갖고 누구한테 내 걸 들고 가서 내 걸 설명하면 상대가 궁금해합니다. 뭐 누구 거라도 들고 가서 네 거는 어떻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절대로 한 집에 한 개가 아니더라고. 한 집에 한 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거 하면 남편께 궁금하고 아이들께 궁금해요. 그래서 거의 2개 내지 4개가 떠요. 한 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저는 길게 했지만 여러분 현장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면 2개에서 4개가 떠진다고. 그리고 그게 뭘로 연결이 돼요? SOP로 연결이 돼요. 유산균을 뭘 먹을지를 우리가 선택받으려고 이걸 조사하는 거잖아. 그리고 2년을 계산해 보면 돈 얼마 안 들어요, 매달. 계산해 보면. 건강검진보다 훨씬 싸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보다 훨씬 싸요. 자, 그래서 한 집에 2개에서 4개다. 그게 SOP로 연결이 돼요. 5명을 제대로 설명하면 만약에 5명이 4개씩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 부부 뭐 부모님 이렇게 하면 4개잖아. 5명이 4개씩 하면 20개씩 올라와요. 그게 SOP로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이거 듣고 어떻게 그거 안 먹을 자신이 있겠노? 20개씩 올라와.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적어도 5명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 한 달에 20개씩 평균으로 올라온다 보고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5개월이면 SOP가 100개다. SOP 100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Q12는요. 연봉 5천에서 7천 그냥 가요. 이 시장이 왜 엄청난지 아시겠어요? 좋으면 소문에 소문을 납니다. 대박이죠? 한 달에 5명 아니면 2명이라 제대로 설명하면 계속 끌고 옵니다. 이 시장은 한 번 유행하면 끝날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2분, 3분만 해도 그러니까 2분, 3분이 제대로 알아서 그분들이 2-3개 정도를 그런 분은 사업도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렸어요. 이걸 내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리고 내 파트너의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걸림돌이 있어. 그 걸림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또 막 뭔가를 이게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하면서 내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인재 수입자가 됩니다. 사업가, 자본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이제는 처음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한다 하면 길을 쓰고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이 시장을 섭렵합시다. 그래서 이번 달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마이크로바이옴 똥 검사를 한번 시켜봅시다. 뭐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봅시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아이들도 되네요. 되긴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뭐 추천을 영 알라들은 추천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장에 이게 확실하게 생태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튼튼 프로를 드세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시장이 열렸으니까 우리 진짜 설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에 그대로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우리 발리 갈 수 있어.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해 보고 도전해 봅시다. 함께 뚫어 나가야 돼요. 이 시장은 저도 처음이잖아요. 되는 사례들을 모아서 또 한 번 해 보고, 또 되는 사례들을 모아서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또 해 보다 보면 내 것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이크로바이옴 씹어 먹어 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많이 알고, 그리고 제대로 그들에게 체질을 바꿔주는 선물. 5초 전 얘기했잖아. 5초 전. 내가 건널목을 딱 걷는데 탁 부딪혔어. 내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딱 부딪혔어. 트럭에. 즉사지. 그에게 5초 전을 선물해 준다면, 5초만 전이라면 잡겠죠. 잡겠죠. 가지 말라고. 5초만 알아도, 전에 내가 알아도 서 있겠죠. 안 건너겠죠. 그러면 그 트럭은 그냥 지나가고 난 살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어떤 분에게 5초 전을 선물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5초 전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선무당 잡듯이 얼굴 딱 보이 간이 안 좋은데, 일단 눈 색깔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탁 진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질문 없으면 됐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거 오면 서로서로 우리가 이게 지금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여러분들 저기 자기 거 보고 진단하고 하면 좋겠어요. 참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건 잘은 안 나옵니다. 나오는 분도 가끔 계신데 드라마틱하긴 않아요. 5학년부터라고 들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알아보세요. 어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없어요. 막 더블엑스 뭐 아치 눈이 벌떡 떠지고 막 이렇잖아. 얘를 먹는다고 설사가 딱 멈추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이 쪼끔 안 좋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이 나오는 시간이나 쾌변의 어떤 느낌이, 미안해요 똥역에서. 쾌변의 어떤 느낌이 좀 약해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매일 이게 일괄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애 먹고부터는 굉장히 쾌변이면서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알게 모르게 쪼끔씩 뭔가 좋아진 거는 같다,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무언가는 없어요. 아직까지 많이 못 봤어요. 드라마틱하신 분도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체질을 사사히 바꾸기 때문에 나중엔 좀 달라질 거예요. 스포서인 피부 좋아졌어요.
네, 그거 도마소닝 열심히 했어요. 이럴 땐 유산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죠? 제가 유산균을 좀 늦게 사 먹어가지고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그쵸.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변이 거의 5일 동안 매번 다 쾌변이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그게 제일 찝찝했거든요. 기분이 나빴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먹고 있는 분들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자기들 좋은 점 그걸 빨리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례 싸움이거든요. 오케이. 자, 어느 정도 됐죠? 자, 이글 드리면서 하는 그 미팅 꼭 참여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바나나 똥과 설사똥이 똥 미생물의 차이는 있지 왜 없어? 있겠죠? 그러니까 똥을 고르지 말고 그만 싸서 보내세요. 어제 술 먹어서 못 싸고 뭐 또 오늘은 변 상태가 별로일 것 같아서 못 싸고 하지 말고 막 그 복걸복이다. 그래도 영 다르게는 안 나오겠죠. 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미생물이 하루 만에 막 엄청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냥 뭐 고런 그러니까 설사처럼 나올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미생물을 보는 거니까 미생물이 하루아침에 술 먹었다고 우와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받아서 보내시면 돼요. 너무 고르지 말고. 하고 실제로 그게 막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해 보면 또 그렇게 안 불편해요. 그리고 싹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똥 고르지 말고 고르다 보면 못 보냅니다. 어 그래서 고렇게 해서 우리 사례 많이 가지고 11월 6일 그때 이글 드림 에서 하는 그걸 꼭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파이팅 합시다. 내일 내가 북텔링을 할지 안 할지는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올라오면 북텔링을 하는 겁니다. 안 올라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좀 있어서 잠을 누워서 못 자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서 자야 돼 가지고 그래 갖고 근데 또 오히려 잠을 못 자니까 뭐 아끼고 북텔링이나 하지 뭐 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고 내일 보고 무리가 있으면 안 할 거고요. 무리하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은 많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국방에 스폰서님 팔 빨리 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잠깐. 한 명만 사진 좀 찍어 주세요. 그래도 우리 했다고 사진을 찍어 올릴 보내야지. 어느 누가? 네. 감사합니다. 박명선님 찍으신답니다. 화면 켤 수 있는 분 다 좀 켜 주세요. 영우야 안녕. 영우 많이 컸다. 됐어요? 오케이. 와, 영우 진짜 많이 컸다. 영우 안녕.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